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판버러 에어쇼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영국 공군은 KF-21의 기술력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한국은 항공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다. KF-21은 성능과 가성비로 미국과 프랑스 전투기와 경쟁하고 있다. 작년 10월, 한국 공군과 영국 공군은 우주정책 협의체를 열었다. 군사 우주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었다. 영국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는 독일 공군의 불공정 대우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일본 항공자위대와 한국 공군을 동일한 외교적 지위로 대우했다. 영국은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며 한국의 호의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의 급작스러운 영국 방문이 화제가 되었다. 이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의 변수 때문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2025년까지 3조 5,800억 원을 투자했다. 총 예산은 22조 5,300억 원으로 계획되었다. 최근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패배하며 예산 삭감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노동당은 이 프로젝트를 러시아 대응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는 일본, 이탈리아와의 전투기 프로젝트가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전직 국방 관계자도 사업 축소를 우려했다. 국방 싱크탱크는 5년 내 유럽 무력 충돌로 세계 경제 침체를 경고했다. 이는 전투기 개발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러시아가 10년 내 나토를 상대로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전체 국방 예산의 3분의 1을 전투기 개발에 투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초음속 전투기 생산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한 나라는 소수다. 한국의 KF-21은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KF-21 블록 1은 프랑스 라팔과 성능 비교 대상이다. 라팔은 4세대 기종으로, KF-21은 최신 기술로 경쟁력을 갖췄다. 일본의 F2 전투기는 수출 경쟁력에서 제외되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도 사업 실패로 평가받으며 시장에서 밀렸다.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는 미국 제재로 외교적 부담이 크다. KF-21의 주요 경쟁 상대는 미국 F-35와 프랑스 라팔이다. KF-21은 효율적인 개발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 플랫폼을 구축한 결과다. 미국은 KF-21의 글로벌 주목에 견제를 시작했다. KF-21은 미국산 F-414 엔진을 사용해 수출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 방산당국은 엔진 수출 승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이는 한국 전투기의 잠재적 수출 시장을 견제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KF-21 대량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승인 지연은 이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한국은 엔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미국산 엔진 없이 KF-21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 엔진은 KF-21의 판매 가격을 낮출 것이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요소다. KF-21 블록 1과 블록 2는 해외 수출과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독립적 방위 산업의 기반을 다졌다. 과거 미국산 F-35 도입 시 록히드 마틴의 일방적 요구가 있었다. 한국은 비정상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F-35 도입국들은 록히드 마틴에 항의하지 못했다. 초기 구매 비용은 30%, 유지보수 비용은 70%를 차지했다. 미국은 기술 유출 방지로 전투기 내부 점검을 제한했다. 봉인 스티커 훼손 시 수리 지원이 거부되었다. 일본은 영국의 프로젝트 이탈 가능성에 충격을 받았다. 일부 일본 네티즌은 KF-21 도입을 제안했다. KF-21 도입은 일본의 기술 개발을 10년 앞당길 수 있다. 일본 내에서 한국 협력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인도 방산 유튜버는 인도 정부가 KF-21을 후보 기종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F-35, 수호이 -57과 경쟁 중이다. 인도는 K9 자주포를 도입하며 한국과 협력했다. 5세대 전투기 개발 포기 후 KF-21에 관심을 보인다. 판버러 에어쇼에서 KF-21 모형이 공개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KF-21의 가성비에 주목하며 도입을 검토했다. 영국과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는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새 파트너로 고려한다. 사우디는 한국과 KF-21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일본의 제안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사우디는 과거 일본의 반대로 프로젝트 참여가 무산되었다. 이번 영국 이탈 가능성은 일본 계획에 타격을 주었다. 사우디는 한국과 6세대 전투기 및 위성 개발 협상을 진행한다. KF-21SA는 사우디 맞춤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판버러 에어쇼에서 국산 엔진 모형을 공개했다. 이 엔진은 KF-21 블록 3에 탑재될 예정이다. KF-21 블록 3는 고성능 데이터 링크와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다. 레이저 무기 탑재로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한다. 공개된 엔진은 F414와 유사하지만 15,000파운드 추력을 목표한다. 더 높은 출력 확보 가능성도 평가받는다. 2000내열 소재 개발은 2025년 완료된다. 이는 엔진 성능을 한층 향상시킬 핵심 기술이다. 사우디와 6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가 진행된다. 차세대 네트워크와 군용 위성도 함께 개발되고 있다. 사우디는 약 200기 규모의 위성 공급을 계획한다. 이는 한국의 방산 협력 영역을 확장시킨다. 6세대 전투기 개발에는 22조 원이 소요된다. 많은 국가가 독자 개발 대신 국제 협력을 선택한다. 한국은 사우디와 UAE의 수요를 분석했다. 중동과의 협력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가능케 했다. KF-21 블록 3은 낮은 개발 비용과 높은 성능을 자랑한다. 빠른 생산 인프라는 한국의 강점이다. 미국도 6세대 전투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은 중동 협력으로 안정적 투자를 확보했다. 인도네시아와의 과거 협력 문제는 교훈이 되었다. 한국은 중동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했다. 한국은 늦게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다. 하지만 중동 자금으로 가장 빠른 완성을 목표한다. 영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검토 중이다. 한국의 항공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 KF-21의 국산 부품 비율은 70%를 초과한다. 동력 장치,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은 국내 기술로 완성되었다. KF-21의 본격 생산이 시작되었다. 국내외 수요가 증가하며 생산 라인이 확장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최대 400대 이상의 전투기를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다. 해외 바이어들의 구매 문의가 급증했다. 추가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게 전망된다. KF-21의 양산 단가는 950억 원 수준이다. F-35 대비 80% 이상 가동률과 절반 이하 유지비를 자랑한다. KF-21의 경제성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다. 스마트 생산 체계와 안정성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은 미국 방산 의존에서 벗어났다. 독자 설계로 자주 방위 체계를 구축했다. 판버러 에어쇼에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공개되었다. 이 미사일은 500km 사거리를 자랑한다. 미사일은 전술형과 전략형으로 개발된다. 300km 목표를 5분 내 타격하며 요격이 어렵다. FA-50에 장착 가능하도록 경량화되었다. 덕티드 램제트 엔진으로 초음속 비행을 실현한다. 천룡 미사일과 타우러스는 유사하지만 초음속이 차별점이다. 마하 2.5 속도로 강력한 공격력을 제공한다. 모듈형 설계로 생산 단가를 낮췄다. 지상 및 해상 타격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한다. 레이더와 전자광학 센서로 악천후에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이는 미사일의 신뢰성을 높인다. 202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도했다. 2025년 FA-50으로 비행 실험이 시작된다. 한화와 KAI가 시제품 제작에 참여했다. FA-50에서의 테스트는 전술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FA-50 운용국들은 초음속 미사일에 관심을 보인다. 이는 기체의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라팔은 핵탄두 탑재로 수출 제한이 있다. KF-21과 FA-50의 미사일은 이를 극복한다. 폴란드 언론은 FA-50의 미사일 통합을 보도할 것이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KF-21은 F-16에 없는 무장체계를 갖췄다. 이는 운용 측면에서 차별화를 제공한다. CNN은 KF-21 이 세계 초음속 전투기 시장에 도약했다고 보도했다. F-35보다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KF-21의 70% 국산화율은 큰 성과다. 짧은 항공기 제조 경험에도 불구하고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 미국은 과거 한국에 기술적 압력을 가했다. KF-21의 성공으로 이러한 시대는 끝났다. 한국은 전투기 관련 특허를 확보했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서 벗어나 기술 자율권을 얻었다.
하나와 두산은 엔진 개발에서 전환점을 만들었다. 15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다. 하나는 K9 자주포 수출에서 독일 제약을 겪었다. 독자 엔진 개발로 독립체계를 구축했다. 하나는 전차 엔진에 이어 전투기 엔진 개발에 착수했다. 지휘 설계를 기반으로 부품 생산을 시작했다. 두산의 가스터빈 기술은 엔진 개발을 가속화했다. 정부 지원으로 개발 기간이 단축되었다. F414 엔진을 대체할 국산 엔진 개발이 진행된다. 5세대 전투기용 제트 엔진 실증 비행이 시작된다. KF-21은 국산 추진체로 비행 실험에 돌입한다. 무인 전투기 플랫폼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중국은 KF-21의 발전 속도를 주시한다. 인민일보는 안보 위협 가능성을 언급했다. KF-21의 작전 반경은 중국 전역을 포함한다. 한국은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군사 세력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KF-21 실전 배치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 공군의 전력 확장이 위협으로 인식된다. KF-21은 한국 방산의 새로운 이정표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